사람들은 남편 외도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치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해라는 게 뭐예요? 이해. 이치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즉 해석한다는 건 아는 거거든요. 자, 요 이치를 아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남편이 외도에 관련된 이 남편 외도를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뭘 대책을 세우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치 이해는 이해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치를 그냥 아는 것 뿐이지 내가 누구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면 마치 내가 이해해주면은 뭐를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봐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봐준다. 즉 용서한다, 막 덮는다, 뭐 있잖아요. 참는다, 뭐 이런 개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해는 이치를 아는 것 뿐이에요. 즉, 남편에 대한 이치를 아는 거야. 조금 있으면 요거 다음에 뭐냐면 상간녀의 이해예요. 상간녀를 내가 이해를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남편 외도를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남편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혼을 할지 아니면 다시 잡아서 어떻게든 할지 치료를 할지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지를 알려면 이미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간녀에 관련돼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 그럼 상간녀가 뭔지는 알아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해라는 말을 마치 봐주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억압해가지고 남편한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요. 즉, 이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남편 외도의 이해는 남편 외도를 정확하게 왜 생겼고, 남편 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남편 외도가 뭔지를. 자, 그러면 남편 외도에 관련된 이해를 들어가려면 중요한 게 이 앞이에요. 뭐의 이해? 남편 외도의 이해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부부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에 나를 중심으로, 즉 아내를 중심으로 할 때 나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근데 이놈이 뭐라고 했어요?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라는 게 뭔 뜻입니까?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외도라 그래요.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길을 외도라 그래요. 외도. 저 경상도에 있는 외도 섬 말고요. 여기 외도 치면 경상도 섬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외도라는 거는 남편은 남편인데 남편이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를 외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도박을 했어. 그러면 이거 외도인가요? 외도는 아니야. 왜?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의 대상은 아내잖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남편이 외도라는 게 올바르지 않은 길, 이게 옳지 않은 길이거든요. 근데 어떤 옳지 않은 길이냐? 아내와 함께 가는 데 있어. 이 아내와 이렇게 함께 가는 데서 옳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연결이 돼야 돼. 근데 도박은 아내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도는 이꼴 뭐가 됩니까? 이 불륜관계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 아내와의 관계상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진 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원래 살아가던 곳에서 어긋나는 길,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거를 외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외도는 뭐냐? 남편이 외도를 한다. 남편 외도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내와 함께 부부관계로서, 부부의 인연이거든요,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데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거를 남편 외도라 그래요. 남편 외도. 그럼 왜 옳지 않은 길이냐? 왜 옳지 않은 길이에요? 이 옳지 않은 길은 여기에 상간녀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간녀가 마치 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아내로서 가고는 있지만 아내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내 기본 바탕은. 그런데 남편으로서가 외도한 게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누가 외도한 거예요? 남편이라는 남자가 외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외도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라는 남자가 외도한 걸까요? 남자가 외도한 거거든. 근데 왜 남편 외도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분명히 남자로서 남자로서 보면 옳지 않은 길은 아니야. 남자로서는 외도가 안 돼요. 남편이기 때문에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인 관계가 있어. 연인 관계, 연애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걸 외도라고 하진 않아요. 양다리라고 그러지. 그런데 왜 남편에게는 왜 외도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을까? 양다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를. 양다리 축에도 못 들어가요. 왜? 여기에 이런 인간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라는 자리와 아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자리인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남자래. 그러면서 여자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의 자리를 안 버렸다 그래요. 나는 남편으로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외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남편으로서 외도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남자로서 힐링을 한 것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즐거웠고 즐기고 재밌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상간녀가 들으면 기절할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상간녀한테 딱 던져주면 상간녀가 아주 난리 나요. 뭐라고 난리 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뭐 잔소리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남편이 나한테 했던 얘기를 상간녀한테 그대로 전달해주면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이? 걔 장관 즐긴 거야. 그거 녹음해놨다가 상간녀한테 녹음 파일을 그대로 어떻게 주면 됩니까? 카톡으로 보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긴 들 바로 그냥 그날을 깨져버려요. 그날은. 왜?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을지. 그런데 이 아내에게 얘기할 때는 왜냐면 남편은 이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로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그 자체를 외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외도가 꼭 성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만남이라는 개인적 관계로 이미 들어가는 그 자체가 외도인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외도를. 성이 했냐 안 했냐가 있어야 외도라는 거야. 그래서 오리발 빡빡 내릴 때 뭔 얘기를 잘합니까? 절대 같이 안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는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얘기는. 근데 안 잤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요건 남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외도를 한 거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외도를 한 거지, 남자가 외도를 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의 외도는 이 아내를 여자로서 부정화시켜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옳지 않은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렇다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남자가 외도를 하고 말이 좀 이상해요. 근데 남편과 남자가 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다는 게. 그러면 남편은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 인간관계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어. 맺어져 있는 상태야 이미.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게 깨졌어요? 안 깨졌다니까? 안 깨졌는데 요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싸웠던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던 어쨌든 간에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성한 여자 하나가 딱 껴붙으면서 외도가 발생을 딱 하게 되다 보니까 외도가 발생이 되고 평상시에는 괜찮아. 이게 그렇다고 깨지진 않아요. 근데 아내가 이 관련되는 상간녀에 관련된 존재를 알게 됐을 때는 여자로서 부정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게 부정화되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외도에 관련된 게 발생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인간관계. 왜냐하면 아내는 여자를 기본으로 가고 있고 남편은 남자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남편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의 자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편한테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게 아니야. 남편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뭡니까? 여길 끊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여기 끊는 게.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이것도 이거 싫어. 그래서 여기다 뭘 합니까, 아내가? 자기가 또 외도를 하는 거야. 여기는 외도예요. 이혼을 하고 여자로 가서 남자를 만나는 건 외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 이랬어? 복수한다고? 여기 자기가 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는 그렇다고 깨졌습니까? 안 깨졌죠. 여기는 유지를 해요. 이렇게 할 뿐이지. 이게 뭐예요? 니 따로 나 따로. 그 다음에 쌍망이 외도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외도는 요 아내는 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참 재밌는 게 아내가 이렇게 해서 외도되는 거 맞아요. 이 아내가 요 상간녀 꼴이 되는 거고요. 잘 보세요. 여기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럼 요 상간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상간녀가 만약에 유부녀야. 그럼 남편은 이쪽 동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상간남이 됐다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남편 외도는 상간남의 개념에서 상간남 아시죠? 상간남과 개념이 같아요. 남편 외도는. 남편은 어느 집안 누군가에게는 상간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간이라는 말, 이거 원래 용어가 없어요. 이건 법률 용어예요, 일종의. 근데 상대편하고 간통을 했다라는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상간이라는 말이 간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말 자체가. 간통은 간통죄 옛날에 있을 때 간통이라는 개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라는 말 자체에 자꾸 이 성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들어가는 게 맞아. 이게 포함이 돼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남편 외도는 결국은 상간남의 개념과 같아요. 딱 보면 아내 외도의 개념은 상간녀와 개념이 같아요. 아내 외도일 때는. 자, 그러면 남편 외도와 상간남의 개념이 같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자, 남편 외도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 외도는 왜 발생한다? 상간녀의 뭐? 반응에, 상간녀의 반응에 중독이 되는 거라 그랬죠. 반응에 중독되는 거예요. 상간녀의 반응에. 상간남은 그 상대 여자의 반응에 중독되는 남자예요. 얘가 만약에 미혼이야. 상간남인데 어쨌든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은 실제 상간남 아내 외도 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에서는 뭐예요? 반응에 중독된 이게 미혼인 자체에서 이미 결혼하기 전에 벌써 반응에 중독되어 있는 놈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반복이 돼요. 결혼하고 나면 그러면서도 남편과 아내로는 살아가요. 외도를 한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 이 판을 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반응에 중독된다 했어요. 이 상간녀에 대한 이 반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남편 외도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간남의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간남의 수준인 거예요. 즉, 이 반응에 중독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은 여기에서 상간녀의 반응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아내의 반응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쪽이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의 반응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반응만 나오면 돼요. 욕하는 게 나오든 재밌는 게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 반응에 중독이 되면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재밌고 즐거워져요.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 재밌고 즐거운 이 반응에 중독이 됐다. 중독이라는 개념은 뭘 갖냐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중독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중독은 남자에게 스트레스가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요. 남자는 스트레스 작용하면 벗어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벗어나려고 해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데 벗어나서 재밌고 즐거운 것에 몰입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요. 모든 남자 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중독이 들어가려면 원래는 스트레스 작용하면은 그걸 벗어나서 즐겁고 재밌는데 빠져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있어요. 아들들도 똑같아요. 아들들 엄마가 막 혼을 내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만하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어요.
재밌고 즐거운 거 하는 거거든요. 벗어나서 재밌고 즐거운 걸로 들어가요. 모든 남자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작용이 딱 되게 되면 뭐가 만들리냐? 강박이 형성돼요. 강박은 뭐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즉, 강박이라는 건 조급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초조, 불안, 그리고 초조감을 갖고 불안감을 갖고 조급해져요. 강박.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견뎌요.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그리고 이 반응에 중독이 그래서 반응에 중독이 됐잖아요. 스트레스가 작용이 돼서 강박이 딱 들어가면 이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반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 하는 반응이. 그 여자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상간녀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반응을 딱 들어오게 되면 이 강박은 반응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해소가 있어요. 해소가 일어나거든요. 요 해소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그 자체, 카톡 하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뭐 할 때 막 카톡에 오만 잡다한 얘기 막 하잖아. 그거 해소하는 중이에요. 강박을 해소하는 중이라고요. 그렇게 돼야 재밌고 즐거운 걸로 기억을 하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정상적일 때는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상일 때는 좋은 거는 좋은 걸로 작용을 해야죠. 그죠? 좋은 거는 좋은 거로, 이건 참 좋은 거야. 저건 참 나쁜 거야. 아내랑은 그렇게 해요. 아내랑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티격태격 싸우고 뭐 난리네요. 그죠? 스트레스 받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분명히 스트레스가 작용되는데 이 강박이라는 놈 때문에 해소를 하는 것 자체를 재미와 즐거움으로 알게 되니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좋은 걸로 가는,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즐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안에 강박에 의해서 해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냐면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아파. 아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아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를 해소. 원래는 아프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재밌대요. 해소가 되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면 너무 신나는 거야. 얘랑 얘기만 하면. 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이때 해소할 때 뭐를 합니까? 이 해소를. 말과 행동과 표정, 즉 뭡니까 이게? 표현이죠. 이 반응에 표현을 하면서 표현을 딱 했을 때 반응이 나오니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예를 들어 도박 중독이다. 딱 보니까 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스트레스를 딱 봐서 강박이 탁 형성되면 도박 이거 관련되는 거 이거를 해야 돼. 돈 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못 견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여기 불안감, 초조함, 조급함 이게 막 형성되는 이 강박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못 견뎌요. 가서 그래 이번 한 번만 그래 가서 띵 하면 휙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바로 이 상간녀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이 반응에 중독됐다는 얘기는 상간녀 뭐예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재밌죠. 여기 상간녀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역할이 해소용이에요. 해소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표현을 하는, 표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20기가요, 30년을 살면서요, 선생님, 저한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용어, 하트까지, 이게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60인데요, 하트 쓰고요, 뭐,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그죠?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화를 안 내요. 화를. 왜? 해소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니까 해소만 하면 돼요. 해소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강박에서 벗어나서 해소를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와이프 여러 명 죽여요, 여기는.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거 해소 딱 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갔더니 뭔가 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이런 게 또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박이 또 딱 형성되잖아. 딱 형성되면 어디로 가요? 잽싸게 화장실 가서 해소하려고 그러잖아. 연락해가지고 반응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뭘 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집요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강박이에요. 강박. 강박은 어디서 나오냐? 남자는 스트레스 작용에서 나와요. 이것에 관련된 걸 상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뭔 용이에요? 강박의 남편의 이 남자의 강박의 해소용이에요. 해소용.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해소용이에요, 해소용.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요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 이 자체가 다 해소용일 뿐이지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쳐서 남자이 미치. 그래서 심리장애라고 그래요. 이거를 관계 중독이라고 해요. 왜? 요건 상관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반응이잖아요. 요거는 인간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요게 관계에 관련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도 발생됐다. 그럼 분명히 남편인데 요 옳지 않은 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길을 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강박이라는 놈 때문에 그래요. 언제 생기느냐? 그건 몰라요. 아무도. 결혼하기 전에 생겼는지 아니면 어디서 생긴지 몰라요. 근데 재밌게도 남편들이 대부분들 다 어떤 정도 되냐면 다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산다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요. 뭐가 제일 먼저 옵니까, 남자에게? 제일 만만한 게 일중독. 일중독은 뭡니까? 해소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가만 안 입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면 이상해, 막. 해소를 일로 하는 거, 이게 일중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해소를 뭘로 합니까? 반응으로 하잖아요. 상간녀의 반응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이 반응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표정을 짓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해소용이에요. 여기에서 일은 뭡니까? 자기 뭔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강박의 해소용일 뿐이에요. 근데 일중독일 때는 뭘 괜찮게 합니까? 돈 벌어 오잖아. 돈 벌어 오잖아. 그래서 봐주는 거야, 일중독은. 그죠? 여긴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로 올라가잖아. 아무튼 뭐든 해. 요거 하다가 요 일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반응이 딱 들어서 살아있는 장난감이 하나가 생겼네. 살아있는 게 하나가 이게 너무 해소도 잘 되는 거야. 해소도. 일은 뭔가를 하게 되면 성과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성과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 그 자체에서 하는데 일은 무슨 물이에요? 일은. 그런데 여기는 재미와 즐거움에 완전히 살아있는 그 자체잖아요. 반응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에 해소용으로 쓰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표정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니까 곰곰이생각 여러분들이 왜 화를 내고 있죠? 남편이 외도를 했어.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럼 왜 여러분들은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없는 상처 막 만들고 의심하고 왜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자에게 내 자리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분명히 이 여자 사랑이라는 개념을 거기 갖다 잡아놔요. 자, 여기에 사랑이 어디 있죠? 사랑이라는 개념.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만 존재해요? 스트레스와 해소만 존재해요. 그죠? 스트레스와 해소예요. 스트레스와 해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여자의 반응에 더 집착을 해요. 반응이. 왜? 해소할 게 많거든요. 그 해소용이에요, 용도가. 근데 여러분들은 왜 분노를 할까요? 왜? 바로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은 이 옳지 않은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옳지 않은 길을 잡아야 되는데 아내로서 옳지 않은 길을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본질은 알아. 이해는 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옳지 않은 길인데 자기 해소용이다 보니까
반응에 중독돼, 관계 중독. 본인은 몰라요, 또.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상간녀는, 해소용이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옳지 않은 길을 그만하고 자기가 내가 옳지 않은 길로 갔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이 자리로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온 남자가 아니라 남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기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치예요. 관계 중독의 이치.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스트레스 없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없으면 반응 필요해요? 반응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참 재밌는 게 상간녀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이 남편은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되게 편해요. 집에 오면. 그래서 상간녀 생각 안 나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뭐 상간녀 카톡이 왔다든가 연락이 뭔가 반응이 딱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즉각 그 자리에서 해소를 해야 돼요.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와서 남편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쭉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되게 편해. TV도 잘 보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되게 편하게 보내고 있어. 여러분들이 알기 전까지는 남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뭐가 작용 안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강박이 작용 안 하고 있잖아. 그때는 관계 중독인가요? 정상인 거야. 그때는 또 정상이에요. 정상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간녀가 문자가 왔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나한테 딱 주어지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강박이 형성되면서 해소할 게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여러분 잘 때. 와이프랑, 감수가 오늘 와이프랑 한번 부부관계 한번 할 때 와이프가 먼저 까르면서 그러면요,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가서 이제 카톡 하는 거예요.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 해소를 해요. 그럼 또 들어와서 잘 자요. 그때는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정상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상과 관계 중독은 요게 정상과 관계 중독을 넘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는 정상인 심리로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관계 중독으로 들어가요. 스트레스 없으면 어때요? 관계 중독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해져. 도박 중독에 있던 사람들도 도박 중독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해소용할 때 도박 중독이 나와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도박 중독이 없어져요. 안 해요. 멈추는 거예요. 정상 심리로 작용할 때는 관계 중독이 멈추고 관계 중독에 들어갈 때는 정상 심리가 멈춰요. 이걸 넘나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만 봤어요? 그 전에 뭐만 봤어요? 정상 심리만 봤잖아요. 그 전에.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 이제 촉이 도는 거야. 이상해. 그래서 딱 봤더니 뭐예요? 요게 하나 있는 거야. 요게. 이건 하나도 모르고. 관계 중독이 뭔지도 모르고 요게 있는 거야. 자는 거 두개 가지고 깨워서 너무 하는 게 때문에 미안하다. 난 처음에 이제 놀래고 자기도 화들짝 놀란 거야. 그때 뭐가 작용해? 그때 관계 중독이 작용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 이거 어떻게든 안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됐다는 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백제다, 그리고 이제 막 가는 놈, 별의별은 다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깨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보다 이게 더 커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시주타던 걸 이제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관계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일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 계속 절대 안 만날게. 그걸 믿어?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초기일 경우에는 여기를 즉각 정리를 하고 뭐로 합니까? 요게 초기일 때. 강박이 작용하고 해소가 완전히 거기에 중독돼. 완전 중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초기에 중독이 들어가려고 막 하는 그 찰나에 걸려가지고 여기 딱 만들어지면 저는 일찍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기회를 주라는 거야. 뭐를? 내가 당신이 외도하고 있다는 거, 이 여자가 있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를 남편에게 한 번은 얘기를 해서 남편이 이쪽을 해소하는 용도로 쓰는 거, 이걸 정리를 하고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한 번은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본질 때문에 그래요. 이 본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이제 그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날게 그러고 알았어 믿을게. 믿을 걸 믿어야지. 믿을 걸 믿어. 몇 개월 지나면요.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촉이 또 와.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이제 미쳐 죽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망치해놨잖아. 믿는다고. 왜? 관계 중독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 중독과 정상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멈추면 정상이 작용해요. 보니까 이제 진짜 정상이 됐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다 써봐야 한다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계 중독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다 계속 관계 중독 상태에 있었냐?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관계 중독이 아니었다니까. 정상 심리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만 복균하고 있지. 이 균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멈춰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만 작용해요? 상간역에서만 작용해요. 관계 중독.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남편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에서 이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던 별거를 했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집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든 간에 관계 중독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박이 만들어지게. 강박은 인간이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도 안 돼 그게. 그래서 관계 중독은 남편의 의지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당신들이 좀 헌신하고 어쨌든 내가 가져가는 인간관계에서 옳지 않은 길에서 일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에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친구가 병에 들었고 내 남편이 아프구나. 내가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치료해줄 게 없는 거야. 안 아프니까. 내가 없을 때 상관녀만 연결이 되면 이제 아픈 거야.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있을 때는 관계 중독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저 문 밖에서 상관녀랑 둘이 막 좋아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러다가 대문 열고 집에 딱 들어서 되게 편해졌잖아. 대문을 사이에 두고 뭡니까? 대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계 중독이었어요. 대문 열고 들어왔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없잖아요. 스트레스 없잖아. 강박으로 해소할 일이 없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이 스트레스가 작용이 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해소하려고 상간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상간녀 자체가 스트레스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상간녀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관계 중독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싸워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는 놀랍게도 요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건 뭐냐? 상간녀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상간녀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상간녀가 카톡이 하나 딱 오는 순간 스트레스를 탁.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요. 상간녀가 탁 오르면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강박이 생기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즉 상간녀가 해소의 대상이면서 뭐예요? 해소의 대상이면서 스트레스의 원흉인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해소할 때 뭐가 만들어져?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재밌고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재밌고 즐거우면 그걸 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밌고 즐거운 게 마치 열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마치 열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즉, 상간녀와 연결만 됐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강박이 생겨서 또 상간녀한테 해서 하는 거야. 얘 뭐야, 그러면? 얘는 원흉이면서 해소용인 거야, 또. 야, 좀 웃겨. 사랑 같은 소리하고 하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어디 가는 사랑에다가 이걸, 어디 스트레스, 사랑은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상간녀 자체가, 예를 들어, 상간녀에 관련된 카톡이 하나가 딱 왔어. 그러면 요거, 스트레스를 딱 작용되면서 강박이 생겨가지고, 요거 답장 안 보내주면 안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수많은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집도 있어요. 어떤 집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상간녀 카톡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 어디로 갑니까? 빨리 화장실 가서 카톡 보내야 돼. 사랑해. 내 공만 갈게. 알았지? 오고 그지 알았지? 이러고선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와이프 그거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알면 와이프 기절이 죽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 뭐에? 관계 중독이잖아요. 이게 엄청 무서워요. 이 관계 중독이 중독. 병이라고, 병.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간녀가 연락 하나 오는 거. 만약에 상간녀 회사에 다니고 있어.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회사 그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해소용이기도 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해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정은 열정인데 무슨 열정이에요? 스트레스의 열정이에요. 관계 중독의 열정이다 보니까 몸을 망가뜨려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스트레스는 파괴 힘으로 작용을 해요. 삶의 에너지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파괴 힘으로 작용하고 계속 해소하고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남자들이 몸이 무너져가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해줬습니까? 열심히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상만 받거든요. 정상만. 왜? 여러분들한테는 스트레스 작용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해소 안 해요. 여러분들은 관계 중독인, 즉 반응에 중독된, 즉 관계 중독의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중독의 대상은 여러분이면 안 돼요. 왜? 스트레스 덩어리면서 해소 덩어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 뛰쳐나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던,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요구만큼은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 웃기게도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고 있어요. 그죠? 관계 중독이에요. 그게 관계 중독.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 애들을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남편 외도. 남편이 외도를, 남편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옳지 않은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끌려면 이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끌고 올 거예요? 이 실체를 모르는데 왜? 여러분들이 있으면 뭐예요?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남편을 최대한 뭘 합니까? 편안하게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두는 거예요. 상간녀가 카톡 그래가지고 저 화장실 가서 카톡을 하더라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작용되고 있구나 보여요. 이게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길에서 남편을 이렇게 되돌리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중독된 상태로 있지. 그래서 하나씩 돌아오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도록 작업을 할 때, 자, 보세요.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게 상간녀로 같은 거를 만약에 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일 되게 잘할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여자가 존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는 건 계속 작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 존재 안 하면 상간녀가 먹고 A라는 여자 한 사람만 있나 보지? B도 있고 C도 있고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3명이 있으나 1명이 있으나 거기가 거기에요. 자, 만약에 이게 3명이야. 상간녀가 3이야. 아, 그런 분도 계세요. 상간녀가 3이면 스트레스는 3배로 받아요. 3배. 왜? 3명이서 받는 스트레스잖아. 대신 해소도 3 중에 하나에게 해소하면 돼요.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든 셋 중에 하나에게 해소하면 돼요. 근데 누구든 스트레스를 줘요. 바빠요. 그럼 뭐가 무너지겠어요?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하면. 몸도 무너지지만 자기 자신이 하던 일도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100이라는 노력을, 내가 이 100이라는 노력을 여기다 넣어야 일이 성공을 할 수 있어. 또 그렇게 성공을 해왔고.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해소하는 게 이게 반복이 되고 있으면은 여기 100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0만 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100을 해야 성공을 하는데 90을 하니까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외도에 관련되는 남편이 외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뭐가 잘 안 풀려요. 계속 이상하게 꼬여요. 안 풀리고 꼬이고 이상해져요.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벌 것도 없어요. 남편이 예를 들어 외도 중이야. 근데 뭐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어쩌고 그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남자들이 사업을 하다든가 일을 할 때 뭔가 실패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게 뭐가 지금 집중되는 게 100이 남자들은 100을 집중을 하면요. 실패는 최소한 안 해요. 근데 뭔가가 실패되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일도 잘 안 돼요. 내가 직장인이야. 직장에서 100을 집어넣게 되면은 뭘 합니까? 100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일 생각보다 잘해요. 어지간해서는 직장에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되게 좋아해요. 만족하고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형태에서 스트레스와 해소가 반복이 되게 되면 90만 집어넣으니까 이 직장생활 되겠냐고요. 상사한테 잘 깨져요. 실수를 잘해요. 왜 그래요? 정신이 10%가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처리하느라 바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도박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뭔가 중독이 하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와 해소를 계속 번갈아 가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스트레스 딱 작용되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그것부터 빨리 해소해 놓고 나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중독이 실체예요. 그런데 이건 이 상간녀라는 인간, 즉 사람에게 중독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반응이 중독된 거예요.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응. 그게 재밌는 거예요. 미쳤죠? 원래는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픈 것도 상대방은 나를 아프게 했는데 웃기게도 그 여자한테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에 폭발을 그걸 해소를 해서 그게 좋은 거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편 애도하면서 남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그 여자 사랑했어. 밥을 이게 뚫린 입이라고 정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거 관계중독 즉 저거는 진짜 이거 문제 심각한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중독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난 이거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이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본인의 실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뭘 하고 있냐면 나 관계중독 아니야. 나 지금부터 잘할 수 있어. 뭘 잘해?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바이러스 복균자인데 이 바이러스 복균자라니까 지금은 괜찮아. 멈췄잖아. 어디 정상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아내한테 해수용으로 안 써요. 아내를 버텨요. 뜯어맞아도 버티고 계속 버티고 가요. 왜? 이게 멈췄거든요. 잠시. 왜? 상간녀하고 갔다가 뒤지니까 여기서 뒤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잠시 멈춰요. 멈춰 있을 뿐이에요. 버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가 조금 풀어주고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럼 슬금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한테 카톡 하나 보낸다. 상간녀가 잘 됐나?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순간 다시 관계중독으로 들어갑니다. 관계중독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상처를 막 표현하고 이럴 때 남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정상심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상간 얘기만 나오면 이상해져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외교 얘기, 상간 얘기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아주 민감해져요. 왜? 이기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 얘기 나왔잖아. 스트레스 해소해야 돼. 빨리 지금 어딘가에서. 그러면 해소하는 방법이 원래는 상간 얘기 해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만나러 가지 못해.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니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이렇게 했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앉아서 해요. 그거 정상이라서 그래요.
안 되거든요. 자기 스트레스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은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뭐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과거 너 옛날에 결혼생활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이. 처음엔 무릎 꿇고 쫙 빌고 납작 엎드렸다가 조금 풀어주니까 조금 이제 봐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있잖아, 그런데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내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나 봐. 그리고 또 더 최악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내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했나 봐. 이런 된장 사랑했나? 이 안에 그날 뒤집어진다. 남편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작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알아.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까지 힘들어할 거라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 자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작용되는데 놀랍게도 그거는 강박이 아니에요. 강박이. 아내에게서, 내 아이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는 강박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소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뭘로 합니까? 남자의 정상심리에서는 피하는 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벗어나는 용도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벗어날 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상대방을 딱딱딱 하면 뭐예요? 입을 꾹 다물게 하는 방법. 그 절대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 소리가.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집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닌 떠들어라, 빨리 태풍아 빨리 지나가라, 소나기야 빨리 지나가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건성건성 막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미치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남편이 진심이 안 보이는 거야. 미치는 거죠. 진심이 보일 수가 있나? 왜? 아내의 말이 스트레스인데 그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벗어나는데 지금 벗어나는 게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회사 가서 일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힐링을 하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재밌게. 그리고 게임하고 TV 보고 이러면서 힐링하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힐링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기억 못 하잖아요. 어제 의도 터진 거. 어제 의도 터진 거 기억도 못 해요. 또 들어올 때 나왔다 이러고 또 아무 일 없다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어제 그렇게 작사를 해놨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미쳐주는 거예요. 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벗어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의 기분 대신에 즐겁고 재밌는 기분, 멍한 기분, 이런 걸 거기다가 툭툭 잡아놔요. 그러다 보니 기억이 돼요, 안 돼요? 감정이. 스트레스, 아픈 기억이 안 나요. 내일 되면, 모레 되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의 남자 심리가 그렇게 작용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남편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때 했던 말들을, 스트레스 벗어나려고 했던 말일 뿐인 거예요. 남편은 생각조차도 만나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랬나? 그러니까 또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되면. 거짓말 한 거야. 저것도 발뺌하려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분명히 그 얘기 들었거든. 근데 남편은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왜? 아내에게는 스트레스가 강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정상심리란 얘기예요. 근데 요 상간녀에게는 스트레스가 강박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인류가 해소를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봤을 수도 법한 거는 뭐냐면, 연애할 때 남편이 이 여자들 중에서도 제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스트레스 강박에서 해소를 하는데 말과 행동과 표정을 하잖아. 근데 요 사람이 남편 애도가 초보예요. 경험이 별로 없어. 처음이야, 이제. 외도가, 상간녀가 처음이야. 이런 이제 관계 중독이 처음이잖아. 그러면 자기 아내랑 연애하면서 다녔던 곳만 다녀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내 와이프가 가장 맛있어 하는 것만 그 여자를 먹으러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 아내랑 경치 딱 한강에 딱 가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 걔들이고 거길 가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루 패턴을 이렇게, 이 외도를 하면서 말과 행동과 표정의 패턴을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초보구나, 아니면 경험이구나, 경험이 많구나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정말 미쳐 죽는 게 뭡니까? 행적을 딱 보니까 세상에 나랑 아이들이랑 지지난주에 캠핑 갔다 왔더니 그녀는 또 거기 캠핑 간 거야. 그러면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남편의 상간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과 표정은 다 뭐예요? 해소용했을 뿐이에요. 해소하는데 뭐 뭔들 못해까지 거. 해소하는데 뭔들 못하겠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게 절대 여러분들한테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해소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지 해소용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남편에 대해 진짜 본질 그 자체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치가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뭘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남편 옳지 않은 길에서 남편의 자리로 회복시키지를 못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해서 남편 애들은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관계 중독, 심리 장애예요. 근데 상간녀만 작용이 되면 심리 장애로 들어가지 평상시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편안해지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염두를 해두고 하나씩 정리정돈을 할 때 우리가 상간녀를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간녀를 공격해 상간녀가 아프다 그러면 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또 상간녀 만나가지고 돈도 대주고 다 대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 여자에 관련된 소송을 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해. 그럼 스트레스예요. 강박이 작용하죠. 치료 안 됐으니까. 그럼 뭐를 합니까? 해소하는데 해소는 해야 돼. 해소를 하는데 뭘 하냐면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딱 보니까 나중에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이요. 수당 당한 걸 안 가리고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줘요. 그리고 와이프 주라고. 그 누구 돈이에요? 이 병신 중에 상등신들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공격해야 돼요. 절대 남편이랑 같이 해야지 혼자 하게 되면은 그거 죽 서서 개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왜 모르냐면 이 원리를 남편 애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남편 애들을 정확하게 이해해보니까 어때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남편들이 말, 행동, 그 상간녀에게 말과 행동과 표정 어떻게 했는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정상심리에서는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벗어나려고 하지만 상간녀한테는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해소는 달라요. 해소는 뭡니까? 해소는 그거를 버리는 용도예요. 용도의 용도. 근데 벗어나는 거는 용도가 아니에요. 관계죠. 이 관계. 그만해 좀 제발. 남편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만. 그 정도면 됐지. 나 진짜 힘들어. 그만. 제발. 그런데 얘기하자. 뭐 뒤집어 엎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해봤으면서 여기요 이거 여기서 이걸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관계 중독이 작용을 안 해요. 이 관계 중독은 상간녀한테만 작용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병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